Transfer Learning in Large-Scale Gaussian Graphical Models with First Discovery Rate Control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소개하고 필요한 노테이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 추정을 위한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한 프레시전 매트릭스 추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정된 프레시전 매트릭스의 엔트리들의 통계적 성질과 검정을 위한 FDR 컨트롤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메리컬 익스페리먼트 및 리얼 데이터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은 많은 분야에서 변수들 간의 조건부 독립성을 나타내기 위한 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 디멘저널러티 등의 이슈로 하나의 스터디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을 추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다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해서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의 추정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필요한 노테이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A를 P/P 매트릭스라고 할 때 A sub J는 A의 J번째 칼럼을 의미합니다. AJ의 Q놈은 A의 J번째 칼럼의 LQ놈을 의미하게 됩니다. A 인피니티 Q놈은 J의 칼럼 와이즈 맥시멈 LQ놈을 의미합니다. A 인피니티 놈은 J의 엔트리 와이즈 맥시멈 놈을 의미합니다. A1놈은 A의 칼럼 와이즈 에런 놈의 썸을 의미합니다. A2놈은 A의 스펙트럴 놈을 의미하고 AF놈은 A의 프로베리언스 놈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모델 세팅을 소개하겠습니다. XI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생성된 IID 랜덤 벡터를 의미합니다. 오메가는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의미하며 특히 그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에서는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오메가 I J번째 엔트리가 0이 아닌 것이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치가 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냐면 P가 N보다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오메가의 각 칼럼의 엔트리는 P보다 충분히 작은 S개의 논제로 엔트리를 가지는 그런 스파스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퍼 러닝 세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팅에서는 K개의 보조 데이터 소스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XIK는 K번째 보조 데이터 소스에서 얻어진 IID 랜덤 샘플이며 이 역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K는 이러한 K번째 가우시안 분포의 인버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나타냅니다. 보조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 러닝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보조 소스와 원래 데이터 소스의 분포가 충분히 가까워야 할 텐데요.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밀러리티 메저를 정의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KL 다이버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소스의 분포와 K번째 데이터 소스의 분포의 사이의 KLD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델타 K로 KL 다이버전스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델타 K를 케이스 다이버전스 매트릭스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KLD의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시밀러리티 메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델타 K의 맥시멈 로우 와이즈, 맥시멈 칼럼 와이즈 LQ 스파시티의 합이고 칼럼과 로우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유는 이 매트릭스가 시메트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KLD는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시밀러리티 메저의 Q를 1로 두면 KLD가 바운드 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앞서서 알고리즘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모멘트 이퀘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메가의 정의에 따르면 시그마 오메가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같고 따라서 시그마 오메가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빼면 0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클라임 알고리즘은 이런 모멘트 이퀘이션의 임피리컬 버전을 푸는 알고리즘이었고요. 위의 모멘트 이퀘이션은 보조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버리지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하는데 시그마 캘리그래피 K는 각 시그마 K들의 가중평균을 의미하고요. 델타 캘리그래피 K는 각 델타 K들의 가중평균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의 모멘트 이퀘이션과 비슷하게 보조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모멘트 이퀘이션을 위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칼리브레피 K만 정해지면
저희가 원하는 오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 칼리그래피 K에 대한 모멘트 이퀘이션이 필요한데, 그 식은 위의 식을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클라임 알고리즘은 위 두 이퀘이션의 임피리컬 버전을 풀게 됩니다. 또한 알고리즘에서는 파지티브 트랜스퍼를 위해서 추가적인 어그리게이션 스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원래 데이터 소스를, 타겟 데이터 소스를 두 개로 분리해서 하나는 시그마 햇 추정에 사용을 하게 되고, 시그마 틸드는 이와 독립인 데이터의 일부분으로 추정을 해서 어그리게이션 스텝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시그마 K의 샘플 버전을 일반적인 경우처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K번째 스터디의 샘플 코베리언스의 가중평균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존의 클라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오메가 햇 CL이라는 추정량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첫 번째 모멘트 이퀘이션의 임피리컬 버전에 컨스트레인트를 거한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시그마 K 햇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시그마 K 햇을 이용해서 또 다른 두 번째 모멘트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세타 햇을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좀 전 슬라이드에 언급했지만 세타 햇은 보조 데이터 소스와 원래 데이터 소스의 분포 차이가 클 경우에 싱글 태스크 클라임 에스티메이터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네거티브 트랜스퍼라고 불리고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행한다고 했던 것이 추가적인 어그리게이션 스텝이고요. 이 스텝은 싱글 태스크 클라임과 트랜스퍼 러닝을 통한 클라임의 가중평균에 필요한 웨이트를 구하는 프로시저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 계산은 타겟 데이터 소스에서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이 웨이트를 사용해서 최종적인 알고리즘의 아웃풋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알고리즘은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존의 P개의 독립적인 최적화 문제로 나눠서 풀 수 있는 그 클라임 에스티메이터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에스티메이터가 시메트릭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더하고 트랜스포즈 한 후에 나누기 2를 해서 시메트라이제이션 할 경우 프로베니우스 놈에서 기존 에스티메이터와 같은 컨버전스 레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프로베니우스 놈에서. 다음으로 트랜스클라임 알고리즘의 컨버전스 레이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컨디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컨디션 2.1은 타겟 데이터 소스와 보조 데이터 소스들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들의 아이겐 밸류들이 어떤 상수 C로 바운드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박스 밑에 보시면 저희가 고려하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GQSH로 표현이 되는데,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타겟과 보조 데이터 소스의 프레시전 매트릭스들이 S스파스하고 타겟과 보조 분포의 시밀러리티 매저가 H보다 작은 파라미터 스페이스입니다. 또한 컨버전스 레이트 계산을 위한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는 델타 H 오메가이고 H와 P 그리고 오메가의 칼럼 와이즈 맥시멈 앨런 놈에 의존을 하는 함수입니다. 띠오렘 2.1은 전 슬라이드와 같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 트랜스클라임 알고리즘의 컨버전스 레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컨버전스 레이트의 첫 번째 텀은 토탈 라지 n 플러스 n개의 샘플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텀이고, 두 번째 텀은 델타 k를 계산하면서 나타난 텀입니다. n분의 1 텀은 어그리게이션에서 필요한 코스트 텀입니다. 원래 싱글 태스크 클라임의 컨버전스 레이트는 SN분의 로그 P였는데요. 트랜스클라임의 컨버전스 레이트가 싱글 태스크 클라임보다 최소 나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라지 n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시밀러리티가 강하면, 즉 h가 충분히 작으면 트랜스클라임의 컨버전스 레이트가 싱글 태스크 클라임보다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트랜스클라임 알고리즘은 조금 더 강한 조건 하에서 프로베니우스 놈 측면에서만 봤을 때 미니맥스 옵티말이라는 결과 역시 이 논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정된 트랜스클라임 에스티메이터의 각 엔트리에 대한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퓰레이션 센스에서 오메가 ij는 맨 위의 식과 같은 쿼드라틱 폼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트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식과 같은 디바이어싱 에스티메이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어싱 에스티메이터는 트랜스 클라임이 아니고 원래 싱글 태스크 클라임에서 S 로그 P보다 루트 n이 충분히 클 경우 어심토틱 노멀리티를 만족을 시키게 됩니다. 또한 본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트랜스 클라임 에스티메이터 역시 제안하는 디바이어싱을 거칠 경우 어심토틱 노멀리티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디바이어싱 싱글 태스크 클라임에서 어심토틱 노멀리티를 위한 컨디션은 울트라 스파스 컨디션이라는 컨디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컨디션은 n이 작을 경우에 매우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컨디션입니다. 같은 디바이어싱 에스터이지만 트랜스 클라임을 디바이어싱 하는 것이 노멀리티를 위한 컨디션이 훨씬 릴렉스된 컨디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엣지 디텍션을 위한 FDR 컨트롤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오메가 ij번째 엔트리가 0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은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 사이에 엣지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문제와 동치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 2분의 p 곱하기 p-1개의 테스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멀티플 테스팅 관련된 이슈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FDR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FDP와 FDR을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FDR을 알파 이하로 컨트롤하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근본적으로 특정 FDR을 저희가 정한 후에 이 FDR을 만족시키는 기강력 T-를 찾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띠오렘 4.1은 이론적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이 실제로 FDR을 알파 이하로 컨트롤하는 것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누메리컬 스터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몰 n이 150, p가 200, 라지 k가 5, nk가 300의 세팅으로 누메리컬 익스페리먼트가 진행이 되고요. 오메가의 타입으로는 ij가 가까울수록 값이 커지는 밴드위드 매트릭스를 먼저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폼 분포를 활용을 해서 랜덤 제너레이티드 오메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누메리컬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캘리그래피 알파는 전체 보조 데이터 셋에서 인포메이티브 케이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K가 인포메이티브 스터디에 속하게 되면 다이버전스 매트릭스를 상대적으로 랜덤하게 작은 값으로 저희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누메리컬 스터디에서 R이라는 값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R이 클 경우 시밀러리티가 좀 더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K가 논 인포메이티브 스터디에 속한다면 다이버전스 매트릭스를 상대적으로 랜덤하게 큰 값으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시밀러리티 매저는 대략적으로 인포메이티브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15, 논 인포메이티브 스터디의 경우는 80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또한 프레딕션 파워 매저를 위한 에러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고 있냐면 먼저 기존 데이터셋과 같은 분포지만 독립인 테스트셋을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에스티메이터에 트랜스 클라임 에스티메이터에 포지티브 데피니 프로젝션 된 오메가 헷 플러스를 이용한 라이클리우드로 저희가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실제 누메리컬 익스페리먼트 결과인데요. 이 플랫은 프로베니우스 놈과 위는 프로베니우스 놈, 밑은 프레딕션 파워를 나타낸 플랫입니다. 회색은 싱글 태스크 클라임을 나타내고요. 빨간색은 멀티태스크 그래피컬 라쏘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오라클 트랜스 클라임, 보라색은 트랜스 클라임 알고리즘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오라클 트랜스 클라임은 인포메이티브 스터디 개수를 실제로 모를 테지만 알고 있는 걸 가정을 하고요. 이에 맞춰서 좀 더 컨버전스 레이트를 좋게 튜닝 파라미터를 조정한 알고리즘을 의미를 합니다. 이 플랫을 해석을 하면 인포메이티브 스터디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두 트랜스 클라임의 알고리즘 프로베니우스 놈과 프로젝션 에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R값이 커짐에 따라서 즉 보조 데이터셋과 타겟 데이터셋의 시밀러리티가 감소함에 따라서 두 트랜스 클라임 알고리즘의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포메이티브 스터디가 없는 경우 즉 A의 카디널리티가 0인 경우에도 꽤 로버스트한 결과를 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DR 컨트롤과 파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알고리즘, 싱글 태스크 클라임, 오라클 태스크 클라임, 트랜스 클라임을 비교하였고 FDR은 0.1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 추정량 모두 제한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각력을 정하였고요.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이제 FDR이 잘 컨트롤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포메티브 스터디가 없는 경우에도 FDR이 잘 컨트롤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을 보면 파워 측면에서 트랜스 클라임이 싱글 태스크 클라임보다 인포메티브 스터디가 없는 경우에도 파워가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포메티브 스터디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 더 좋은 파워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멀티플 티슈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목표는 어떤 타겟 뇌조직의 유전자 네트워크를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뇌조직들은 12개입니다. 클라임과 트랜스 클라임의 프리딕션 에러는 화이트보드 스플릿을 통해 계산 후 서로 비교를 했고요. 이 피겨는 10개의 다른 타겟 티슈를 추정했을 때 클라임과 트랜스 클라임의 렐러티브 에러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 피겨는 10개의 다른 타겟 티슈를 추정했을 때 클라임과 트랜스 클라임의 렐러티브 에러를 나타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트랜스 클라임의 에러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각 타겟 티슈와 보조적으로 사용된 티슈의 분포가 서로 비슷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텍티드 엣지 퍼센트를 나타내는 플롯입니다. 이 경우 기각력을 정하는 데는 제한된 알고리즘을 양 알파 이퀄 0.1 값을 통해서 정하였고, 전반적으로 트랜스 클라임이 더 많은 엣지를 디텍션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한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 추정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추정량은 기존의 싱글 태스크 클라임보다 이론적으로 더 좋은 컨버전스 레이트를 가지는 것을 밝혔고요. 미니맥스 옵티말리티 역시 성립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어싱을 통해서 극한 분포를 유도를 하고 이를 통계적 추론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